나의 노후에 한 달 생활비를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어떤 분은 2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최소한 500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본인이 은퇴하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 달 생활비가 너무 적으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은퇴 노후 생활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고, 반대로 한 달 생활비를 너무 많이 잡아두었는데 그 준비를 하느라고 투자를 잘못하면 노후가 되기 전에 쪽박찰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나의 노후에 한 달 생활비를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후 생활이라는 것이 1,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 오시는 분들께 한 달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할까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살았던 생활 패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2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최소한 500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막막한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인 숫자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바로 노후이다 보니까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60대 후반이신 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작지 않은 퇴직금 2억 정도를 받으셨고요. 국민연금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받으신다는 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은퇴하셨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인데 불과 몇 년 만에 많이 줄었다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분이 사업 실패를 한 것도 아니었고 뭐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셨을 뿐인데요. 이게 바로 막연하게 준비한 것의 위험성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비에 대한 통계 자료가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네, 제가 최근에 나와 있던 통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월 217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적정하게 생활하려면 월 297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 적정 생활비가 337만 원으로 나와서 이것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물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거 비용도 포함해서. 자, 네. 그런데 최소 생활비 217만 원, 서울 같은 경우에 337만 원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2년, 3년 사이에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장 보러 가면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 식자재 값도 오르고 외식비도 오르고 병원비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가 나왔을 때에도 이거 가지고 될까 하는 또 반응도 많으셨고요. 이게 문제는 평균이라는 겁니다. 이 평균은 전국 평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잔거리 같은 것들을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200만 원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겠네. 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평균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평균은 참고하되 결국엔 내 생활비의 수준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분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런 숫자들을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케이스를 실제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예, 궁금하네요. 네, 참고로 이분은 혼자 살고 계신 분이셨고요. 은퇴 전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퇴직금도 2억 정도 있고 국민연금도 한 100만 원 나오니까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정도 잡게 되면은 2억은 비상금으로 두고 연금 100만 원 받으면서 일을 조금 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어땠냐면 기본 생활비로 관리비, 식비, 공과금만 해도 월에 한 150만 원 나갔고요. 여기에 의료비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당뇨가 있다 보니까 한 달에 약값이랑 병원비가 3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것만 해도 벌써 18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조사비, 명절 용돈, 손주 생일 선물 이런 것들 다 환산하다 보니까 한 5, 6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하고요. 그럼 벌써 24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까 매월 퇴직금에서 140만 원씩을 빼서 쓰신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월 140만 원씩 5년만 잡아도 당장 8천만 원 이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큰 돈이 나갔는데 거기서 냉장고 고장나니까 바꾸고 보일러 교체하고 차 수리하고 또 이런저런 목돈 지출까지 합치니까 5년 만에 1억을 쓰신 거예요. 비상금으로 두려고 했던 퇴직금을 절반 이상 쓰신 겁니다. 이게 계산하는 은퇴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조사 눈 감아야 되고 손자들 용돈 눈 감아야 되는데 그게 살다 보면 참 쉽지가 않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노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노후 생활비는 크게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고정생활비, 두 번째는 의료비, 세 번째는 여가와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먼저 고정생활비부터 살펴볼 텐데 이것은 매일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주거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이런 거죠. 서울 기준으로 부부 가구를 보면 자가 아파트 관리비가 월 25만 원, 35만 원 정도 나가고요. 식비, 장보기, 외식 포함해서 월 80에서 1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요즘 물가 생각하면 100만 원도 금방 넘어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통신비와 공과금도 3, 40만 원이 나가고요.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 요금도 3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다 합치면 최소 170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최소 생계비입니다. 지방은 이거보다 한 20% 정도 작게 나오는 것 같고요. 혼자 사시는 분의 경우 부부 생활비의 60에서 7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고정생활비고 네. 고정생활비는 숨만 쉬면 나가는 돈들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의료비인데 의료비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의료비를 지금 건강하니까 좀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평균 의료비가 연간 2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월 22만 원 꼴인데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가는 것 같고요. 실제 60대의 경우에는 한 달에 3, 40만 원 정도 잡으시는 게 현실적이고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관리하면서 정기 검진도 받고 영양제 드시면 그 정도 비용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60대가 그렇다면 70대는 더 많아지겠네요. 70대는 한 6, 70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여러 병원 다니시고 치과, 한의원 다니고 하면 금방 늘어나고요. 80대가 넘어가서 간병비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나는데 심지어 요양보호사까지 쓰신다라고 하면 월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까지도 훅 나갑니다. 의료비는 정말 개인차가 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의료비, 특히 간병비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정부고 네. 일단 내가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드네요. 그죠? 네. 세 번째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가와 관계 유지 비용입니다. 은퇴 후에 오히려 늘어나는 지출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가구가 경조사나 명절 용돈 같은 돈이 월에 3, 40만 원 정도 쓰신다고 하고요. 손주 챙기시고 자녀 도와주고 여기에 2, 3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취미생활이나 여행까지 하신다라고 하면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노후생활비에 대해서 첫 번째 고정지출, 두 번째 의료비, 그리고 세 번째 여가와 관계 유지 비용까지 살펴보았는데 어쨌든 이것들을 다 합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생활비인데요. 부부 기준으로 고정생활비 170만 원, 의료비 30만 원, 여가 관계 비용 30만 원 해서 월 230만 원인데요. 이건 최소 비용이고 외식도 거의 못하고 여행도 안 가고 취미생활도 최소한 하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적정생활비인데요. 적정생활비는 고정생활비 220만 원, 의료비 50만 원, 여가 관계비 70만 원에서 월 340만 원 정도고요. 정부 통계에서 나왔던 적정생활비 328만 원보다 약간은 높은 수준인데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노후 생활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 나가는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유 있게 좀 쓰는 생활비 구조인데요. 고정생활비 230만 원, 의료비 80만 원, 여가 관계비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월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해외여행도 한두 번 다녀오시고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다른 취미도 즐기려면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은 나이가 더 많아지면 못 가요. 돈이 있어도. 자, 그렇다면 생활 수준에 따라서 결국 차이가 많아지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물가 상승률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이 연 2% 정도인데 지금 340만 원이라는 돈이 20년 후면 실제로 5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물가는 오른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말고도 혹시 또 나가는 돈이 있나요? 네, 몇 가지를 더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매월 생활비는 일정한 금액이 나가지만 이따금씩 들어가는 큰 돈이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는 주택 관련 목돈 지출인데요. 정기적으로 집 수리가 필요합니다. 욕실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400~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고요. 주방 수리도 몇백만 원, 보일러 교체나 대형 가전제품 교체하는 것도 200~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노후에 따른 수리 비용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욕실 리모델링은 하지 않습니다. 물이 새지 않는 난, 변기가 새지 않는 난. 어쨌든 그런 자질구레한 비용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자녀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 결혼 지원금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 등에 나와 있는 통계조사를 봤을 때 평균 4천만 원 이상 지출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집장만을 도와주시면 5천만 원, 1억, 이거는 그 가정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이 부분 또한 당연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데 무리해서 하는 것은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자녀들도 많이 똑똑해서 현명해서 부모의 노후가 걱정될 정도라면 자신이 다 책임지더라고요. 부모한테 떠맡기지 않고. 왜냐하면 부모의 재정적인 노후가 잘못되면 결국 자신들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상보다 빠른 건강 악화입니다. 70대 초반에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배우자 간병이 필요하거나 혹은 90대 이상의 노부모님을 요양해야 될 경우에 요양비가 추가로 분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비상예비비, 비상의료비를 별도로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노후 생활비를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가 조금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현재 생활비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생각보다 노후 준비를 투자와 연금으로만 채워야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본인들의 생활비 수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지난 한 석 달 정도의 지출 내역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류한 뒤에 은퇴 후에도 계속될 지출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금 수령액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아니면 콜센터 전화해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고 퇴직연금 잔액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나의 현재 생활비와 두 번째 연금 수령액에 확인하신 뒤에 그 사이의 갭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매월 필요한 생활비에서 확보된 월 소득을 빼게 되면 부족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부족 금액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은 되는데 막상 해보려면 간단치는 않더라라는 경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후 준비를 연금과 투자로만 채우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득 대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천천히 지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길게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장거리 정도는 자급자족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은퇴하고 전원 생활 이것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 생활 유형별 필요 금액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나의 생활비는 다른 사람의 생활비가 아닙니다. 상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디서 살 것인지에 따라서 내 생활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노후 준비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한다면 생활비 역시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우리들의 팍팍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